자, 등차 수열은 직선이죠. 등차 수열은 무슨 얘기냐면 이 순서가 변수가 되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. 자,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? 자, 식만 보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 A2라는 것이 38이고 그 다음에 A4가 30이다. 이걸 뭐라고 이해하는 거냐면 여기가 순서고요. 그거에 대응되는 항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항이 38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32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순서가 2 증가할 때 항이 6 감소하니까 자, 결국 기울기가 공차다. 기울기가 공차다. 그래서 결국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2,38을 지나고 4,32를 지나는 여기는 순서고요. 여기는 항입니다.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아주 간단하죠.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뭐 여기 보다시피 2,38을 지난다 라고 해서 식을 세우면 돼요. 그래서 항상 n의 앞에는 공차가 있고 그 다음에 절편은 첫 항에서 공차를 뺀 것이다. 등차 수열은 1차함수다. 등차 수열은 1차함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3엔 플러스 44가 되는데 즉 여기가 쭉 간다고 했을 때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것이 3분의 44 3분의 44는 14와 3분의 2니까 실제로 등차 수열에서는 그 독립변수가 다 자연수죠. 순서는 자연수일 수밖에 없으니까. 그래서 여기가 14가 있고 여기 15가 있는데 이 간격은 3분의 2이고 요 간격은 3분의 1이니까 크기가 더 작은 것은 당연히 15번째이겠죠. 자, 다 안 보이는 사람 생각해서 다시 여기가 14번째, 여기가 15번째, 여기 간격이 3분의 2, 여기 간격이 3분의 1. 그러니 15번째 항이 최소다. 이게 1417번. 그래서 여기 얘기입니다. 1417번 내기를 보면 두 점을 줬습니다. 두 점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수열이 0보다 큰 n의 최대값을 구한다. 뭐 그렇게 본다기보단 일단 수열이 0이 되는 뭐라 그럴까요? 물론 여기 자연수기 때문에 0이 되는 지점을 찾은 다음에 그 0이 되는 지점과 가장 가까운 자연수가 무엇일까? 라는 생각을 하면 이 문제는 끝나야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연결이 되니까 이제 이게 1417번의 핵심이고 1418번은 1과 39 사이에 n개를 넣었다. 1418번은 그러면 지금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이 수열은 총 스몰 n을 기준으로 했을 때 n 플러스 2개 수열을 나열했고 나는 이건 첫 번째 수열로 보고 그렇다면 얘는 n 플러스 2번째의 수로 보겠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항으로부터 정확히 공차가 n 더하기 1개가 더해졌다까지 되는 것이고 근데 질문해 보니까 조건해 보니까 합이 400이다. 그 얘기는 등차 수열의 합은 2분의 항수죠. 2분의 항수 한 다음에 첫 항과 끝 항. 그런데 얘가 400. 그렇다면 여기는 10. 그러려면 여기는 20. 그렇다면 n 플러스 2가 20이 되어야 하고 그럼 뭐 n 플러스 1은 19겠죠. 그러면 여기 19죠. 그러니까 여기 39. 여기는 19. 그러려면 여긴 2가 곱해졌어야 되니까 공차가 구해진 상태가 됩니다. 공차가 구해진 상태가 돼요. 뭐 질문에 맞춰서 풀이를 하겠습니다. 이 세 개의 항 등차 수열은 항수에다가 첫 항과 끝 항을 더하면 되죠. 이건 10번째 수가 첫 항이고 끝 번째가 그 12번째인데 그렇다면 이 수는 첫 항으로부터 첫 항 1로부터 공차가 9개에 더해진 것이고 얘는 첫 항 1로부터 공차가 11개에 더해진 거니까 합하면 20D죠. 근데 D가 2였으니까 20D 40, 41, 42 42면 2로 약분했을 때 21
그래서 여기가 21이니까 63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뭐 이제 한번 확인해 본다면 등차 수열은 거꾸로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가 공차가 더해지고 요 끝항이 있겠죠. 그리고 이걸 다시 거꾸로 씁니다. 거꾸로 써서 감소를 시켜버려요. 공차 일정한 공차에 대하여. 그러니까 여긴 더해지는 거고 여긴 빼지는 건데 똑같은 걸 더하고 빼고 하니까 결국 위아래를 더하면 첫 항과 끝 항이 n번 계산된다.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등차 해설의 공식은 항수를 안다고 했을 때 첫 항, 끝 항이 주어지면 되겠구나라는 얘기고요. 만약에 그 일반항, 공차 이런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? 첫 항이 2번 계산됐고 항수 마이너스 1t. 자, 이 방식은요. 항수는 둘 다 항수는 기본이에요. 항수는 기본인데 첫항 끝항이 주어졌느냐, 첫항 공차가 주어졌느냐,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. 지금 뭐 개념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볍게 풀고 있습니다. 일단 1419번까지 하고 영상을 나눠서 1419번은 뭐라고 나왔냐면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. 그 얘기는 자 등차 수열이니까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인지 물론 모르죠. 모르는 상태입니다. 그러나 등차 중앙 그러니까 얘는 네 번째로부터 공차를 뺐고 얘는 네 번째로부터 공차를 냈다. 다른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죠. 결국 네 번째 항이 0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초항이 9라고 나왔으니 공차가 3개 더해졌을 텐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구나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등차 해설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순서 앞에는 공차가 곱해진다 그랬고 첫 항에서 공차를 뺀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일반항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이제 얘를 하면 되는 건데 문제에서는 10번째 항까지 합이 뭐냐고 하고 있어요. 그럼 2분의 항수 한 다음에 첫 항과 끝 항을 하면 되겠죠. 첫 항은 9고 끝 항은 여기 10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8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긴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45가 되겠구나. 자, 뭐 개념을 어떤 확인한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또 하나 얘기를 해보면 자 등차 수열은 1차 함수고요.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은 첫 항이 2배 땅수 마이너스 1t 이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nt n 제곱의 2분의 d 그리고 n하고 a 빼기 2분의 d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는 등차 수열의 합이다. 이렇게 해서 다음 문제들에도 이거를 이제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